길거리 돌아다니는 1.4% 분이 수술을 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보다 쉬웠다,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그 거칠거칠한 보형물은 안 쓴다고 지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노무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무공장 이호입니다. 오늘 가져온 논문은 ASJ 2025년도 12월호에 나온 논문으로 유방 확대술에 관한 설문조사 논문인데요. 스웨덴 성형외과 선생님 펄 헤이든, 저랑 페이나케에서 좌장같이 봤던 선생님이거든요. 이분이 쓴 재밌는 논문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유방 확대술은 환자 만족도 굉장히 높은 수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술하는 사람은 비율은 똑같다, 더 증가하지 않더라. 또 왜 그럴까에 대한 논문입니다. 미국, 영국의 24명의 환자랑 영국, 브라질, 중국 전부 798명의 환자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 1번을 보면 전체 여성 중에 1.4%가 가슴 확대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는 상담은 받는데 수술을 안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길거리 돌아다니는 1.4% 분이 수술을 했다. 물론 강남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꽤 높은 비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림이는 유방 확대술을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자신감 향상, 자신의 가슴에 대한 만족할 권리, 지금 현재의 가슴에 대한 불만.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같고요. 그림 3번은 수술을 포기하게 되는 내용인데, 수술 자체에 대한 불안감, 보형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흉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회복 기간, 그다음 다섯 번째로 통증, 이런 것들 등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난 수술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실리콘 보형물이 이제 들어가서 파열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형물 관련 림프종, 수년 전에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거칠거칠한 보형물은 안 쓴다고 지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림프종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의사 상담 이전에 이제 인터넷이나 SNS로 정보를 습득하고 온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부정적 후기, 공포를 증폭시키고 수술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재미난 결과도 하나 나오는데요. 그림 4번에서 나오는 내용으로서 상담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비용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수술 방법, 저희 병원 같은 거는 열심히 배꼽 으로 가슴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합병증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막상 오시는 환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슴 확대술을, 유방 확대술을 하는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상담을 갖다가 좀 하는 게 좀 보강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그림 5번에서 수술 경험자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다 하면 62%가 생각보다 쉬웠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보다 쉬웠다,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방 확대술은 확실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다만 약간의 구축이 나타나거나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면 재수술 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크잖아요. 전신마취도 해야 되고, 수술 크기가 공포는 더더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에는 의사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모든 논문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논문공장이 최신 논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3일에 한 번씩 지금 한 논문 하나씩 읽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읽으시면 또 한 달에 12개, 15개 정도니까 1년이면은 150개 이상 읽으시는 거예요. 좋은 논문들만 말씀드리겠으니까 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